안녕하세요. 윙슛하는 권혜연 아이비입니다. 제가 지금 새로 윙슛을 장만하려고 하는데 주문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일단 새로 윙슛을 장만하는 이유는 윙슛 베이스에 더 적합한 슈트가 필요해서인데요. 제가 작년에 사용했던 태극기 윙슛은 윙슛 중에 속도가 되게 빠른 슈트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활공비가 그렇게 잘 나오는 슈트는 아니었어요. 활공비라 하면 고도 손실에 비해 얼마나 멀리 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제가 작년에 사용했던 태극기 윙슛은 속도를 많이 낼수록 활공비가 떨어졌어요. 그 말은 공중에서 하강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형에 가깝게 비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슈트였던 거죠. 반대로 제가 지금 구매하려는 슈트는 속도를 낼수록 떠지는 힘이 큰 슈트예요. 속도를 내고 전진하면서도 고도를 훨씬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타입의 슈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종은 2013년에 A1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출시가 됐고요. 그 후에 이제 여러 수정 사항들을 거쳐서 2년에 한 번씩 A2, A3, A4, A5 이렇게 나오다가 작년에 A6라는 이름으로 또 출시가 됐어요. 지금 나와 있는 현 윙슛 베이스용 슈트 중에 속도를 많이 내는 만큼 활공비가 가장 높게 나오는 슈트예요.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속도를 많이 내는 만큼 활공비가 많이 나온다는 건데요. 비행기가 뜨는 원리랑 되게 비슷해요. 비행기도 왜 속력을 높이면서 날개가 공기를 아래로 밀고 양력으로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윙슈트의 비행 원리도 되게 비슷해요. 속도를 내줘야 그 비행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윙슈트 할 때 스피드는 곧 생명이에요. 저희끼리 또 항상 하는 말이 Speed is your best friend. 속도가 빠를수록 그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고 빠른 속도를 잘 유지할수록 비행을 더 안정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속도를 충분히 내주지 않으면 슈트가 받쳐주는 힘이 부족해져서 제어가 안 되고 실속이 나요. 그러니까 속도를 많이 내는 만큼 에너지 저장량이 높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작년에 사용했던 슈트는 절대 느린 슈트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주문하려는 A6랑 비교했을 때 태극기 슈트는 속도를 낼수록 비행 각도가 엄청 가파라졌었어요. 비행 각도가 그만큼 가파르다는 건 베이스 점프보단 스카이다이빙용 슈트에 더 적합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슈트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냥 그 환경에 맞지 않는 슈트를 갖고 온 제 잘못이었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항상 애용하는 이 회사에서 출시된 모든 윙슛 기종들이 다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사용했던 슈트가 이 크리처라는 슈트인데 여기 스크롤 내려보시면 크리처는 프리스타일용 슈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고개 비행을 하는 아크로 슈트 중에 제일 빠른 슈트인 거예요. 뭐 뒤집는다든지 빙글빙글 돈다든지 그러니까 얘는 얘만의 목적이 따로 있는 슈트고 그래서 윙슛 베이스용으로 나온 슈트의 퍼포먼스를 절대 못 따라가요. 힘들게 협찬받았던 슈트인데 조금 아쉬워요. 올해는 사실 그 태극기 윙슛을 협찬해 주셨던 익스트림이라는 회사에서 장비 제작비가 따로 나오지 않았어요. 애초에 저를 협찬해 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근데이가 협찬 대상이었는데 되게 감사하게도 이근데이가 한국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윙슈터들을 팀원으로 모아가지고 저까지 포함해서 협찬을 해준 거였거든요. 그 와중에 제가 또 해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작년에 슈트도 하나 새로 장만해 주시고 또 제 활동비도 따로 지원해 주셨어요. 이 스포츠는 한국에서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스포츠도 아니고 뭐 딱히 수요도 없고 제한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협찬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익스트림이라는 회사가 원래 좀 인지도가 없는 스포츠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걸로 좀 유명하거든요. 그렇게 후원해 주시는 팀들 중에 저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뭐 이런저런 활동하면서 다시 지원 받으면 감사히 받으려고요. 또 혹시나 익스트림 스포츠를 통해서 뭐 브랜드를 알리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자, 이제 그만 떠들고 윙수 주문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A6예요. 여기 보시면 For Big Mountain Lions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비행했던 몇몇 산들, 뭐 아이거 글레이셔 3000, 뭐 단테 몰코 뭐 이런 산들에서 비행하기 가장 적합한 슈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슈트가 얼마인지 보여드릴 건데 여기 프로덕션 타임이 14주라고 돼 있네요. 근데 제 슈트는 워낙 심플하게 디자인할 거라 한 8주 안에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비용을 보시죠. 자, 가장 기본값이 2,250불이에요. 윙슛이 보통 엄청 비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슈트 자체는 그렇게 안 비싸요.
낙하산이 비싸요. 그래서 사실 낙하산도 새로 주문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면 지금 자금 다 거덜나가지고 그거는 이제 저랑 체형이 비슷한 친구 거 새 장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로 사던지 생각해 보려고요. 자, 여기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데 닌자 후드 옵션이라는 거는 제가 왜 헬멧 쓰기 전에 두건을 쓰잖아요. 그런 두건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윙수트에 그 두건이 장착돼서 나오는 옵션이거든요. 저는 두건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런 건 필요 없고, 그리고 여기 훅 나이프. 훅 나이프는 항상 주문해요. 혹시나 착지하다가 뭐 나무에 걸릴 수도 있고 절벽에 걸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올렸던 누군가의 스카이다이빙 사고 영상에서도 훅나이프가 있었어서 더 큰 사고를 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저는 새 슈트 주문할 때마다 항상 훅나이프를 같이 주문합니다. 알피니스트 옵션은 진짜 얇은 원단으로 슈트 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서 1.3kg 정도밖에 안 돼서 이거 매면은 진짜 뭐 맨 거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하이킹할 때 장비가 가벼울수록 편하긴 한데 유럽에서 하루 온종일 막 알파인 클라이밍하고 하이킹하는 그런 코스가 아닌 이상 굳이 이 옵션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원단이 엄청 가볍기 때문에 수명도 좀 짧고 저처럼 좀 조심성 없는 사람은 이런 거 바위에 살짝 끓기만 해도 찢어지거든요. 근데 일반 윙수트는 그럴 일 없어요. 일반 윙수트는 온 힘을 줘가지고 진짜 난도질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 그렇게 찢어지지 않고 알피니스트 옵션은 진짜 좀 조심해야 돼서 저는 그냥 이 옵션은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은 메가 스토리지. 이게 베이스 할 때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메가 스토리지라는 게 윙수트 안에 있는 이제 수납? 주머니 같은 건데 이게 꽤나 넓어가지고 갖고 올라갔던 뭐 가방, 간식, 물통, 하이킹포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또 뭐 어떤 사람들은 클라이밍 로프 같은 것도 다 넣고 보관할 수 있어서 이 옵션은 꼭 추가해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죠. 갖고 올라간 거는 무조건 갖고 내려온다고. So Rubber Selection, 이거는 이제 신발창. 제가 윙수트를 착용하면 발도 이제 윙수트 안에 장착이 되거든요. 그럼 그 발 밑에 창이 미끄럼 방지용으로 진짜 하이킹 신발창처럼 돼 있어요. 이것도 베이스 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는 뭐 절벽 끝에 바위나 뭐 어떨 땐 나무를 밟고 있다 점프하기도 하는데 그런 데서 미끄러지지 않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무조건 추가. 자, 그리고 디자인. 이제 제가 여기다가 태극기 문양을 넣으면 커스텀 디자인이 돼서 650불을 추가해야 돼요. 지금 환율로 100만 원 꼴이죠. 디자인도 이제 그냥 반복되는 패턴이냐 아니면 제 태극기 윙슈처럼 앞뒤가 다른 모양이냐에 따라서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 굳이 디자인 넣겠다고 100만 원을 지불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조금 아쉽지만 포기하고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으로 진행해 볼게요. 여기 또 보시면 기본 컬러가 있고 커스텀 컬러 옵션이 있는데 기본 컬러는 좀 안 예뻐요. 뭐야 이거 고구마야? 저는 그리고 앞뒤가 좀 달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 기본 컬러를 하면 앞뒤가 색상이 또 다 똑같아가지고 뭐 포인트 컬러 같은 것도 못 줘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는 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골라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컬러 선택을 해볼 건데 다음 앞은 무조건 흰색. 좀 깔끔하게 예쁜 게 좋고 뒤는 제가 좀 여성스럽게 핑크를 좀 해볼까 고민해 봤는데 보라색도 좋고 근데 이 하늘색이 이 브랜드의 시그니처 컬러거든요. 이 컬러와 이 슈트가 좀 조합이 되면 뭔가 뽀대난다 라는 느낌을 예전부터 좀 받았어가지고 뒤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고 지퍼는 여성스럽게 핑크색. 또 파란색에 핑크색이 은근히 예뻐. 그리고 스티칭은 이제 실밥 컬러인데 이거는 좀 가까이서 봐야 보일 것 같아. 일단 블랙은 아니야. 흰색도 아니고 보라색이 제가 원래 뭐 보라색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예전부터 제 장비에 항상 포인트 컬러가 보라색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라색을 보면 뭔가 이상한 끌림이 있어요. 하늘색도 예쁠 것 같아. 하늘색 예뻐. 제가 또 펜지오디 출신이라 하늘색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좀 파란색 계열을 좋아했는데 근데 또 핑크색도 예쁠 것 같아. 핑크색 예뻐. 우프. 다른 색깔은 볼 것도 없어요. 이거 고구마색, 오렌지, 노란색. 예뻐. 하늘색, 보라색, 핑크색. 왜 보라색이 왜 항상 예쁘지? 이거는 잠깐 보류. 엠브로이더리, 요거는 요 로고 색깔. 흰색 별로. 하늘색? 핑크색? 핑크색. 보라색. 이건 아니다. 하늘색. 핑크색. 흰색은 그냥 정이 안 가. 하늘색. 역시 하늘색이 예뻐.
하늘색하고 얘가 하늘색이고 앞에 로고가 또 하늘색이니까 저는 실밥은 보라색으로 할래요. 또 하늘색이 너무 많으면 매력이 떨어지는 느낌이야. 네, 스티칭은 보라색. 네, 이렇게 저는 주문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추가한 옵션을 다 했을 때 2,527불. 근데 단색이라 오히려 좋아. 이게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렛불이 아닌 이상 좀 그렇게 커스텀 디자인이 없어요. 그냥 다 단색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파란색이 이 브랜드의 시그니처 컬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고수가 된 것 같고 좋아. 네, 저는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컬러를 다 넣으면 치수를 다 재야 되는데 저는 이미 이 회사를 통해서 윙수를 여러 번 주문을 해봤기 때문에 이 회사에 제 프로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 치수랑 이런 게 다 있고 작년에도 윙수를 새로 주문했었고 하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치수는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고 사실 이 브랜드 사장이나 연구자들이나 뭐 디자이너들이 다 제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 주변에 사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좀 수트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런 친구 집에 가서 뭐 간단하게 길이 조절을 한다거나 이런 작은 공사 같은 건 하는데 좀 큰 공사가 있으면 본사에 다시 보내기도 해요. 좀 작은 공사할 때 그런 친구 집에 가서 뭐 모니터로 윙숱이 어떻게 프린트 되는지 좀 구경할 수도 있어서 좀 신기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토픽에 어긋날 수도 있는데 윙숱을 처음 시도했던 게 1912년도인데 그 시도를 했던 분은 그 첫 시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야말로 진짜 아무런 기술이 없을 때고 온몸에 커튼 같은 거를 두르고 에펠타워에서 점프하셨거든요. 물론 비행보다는 그냥 추락에 가까운 시도였긴 하지만 그때 그분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100년이 지난 지금 인간이 계곡 사이를 비행할 수 있다는 거를. 앞으로 또 100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기술이 생길 거고 지금은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불리지만 언젠가는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사람들이 인간 비행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위험하다, 무모하다 말을 해도 사실 새로운 게 개발되면 늘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손가락질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7, 80년대 핸드폰이 처음 개발됐을 때 사람들이 그랬대요. 이렇게 무겁고 벽돌 같은 걸 왜 들고 다니냐. 그리고 90년대까지 한국에서도 삐삐가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대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 짧은 시간에 핸드폰은 이제 우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기계가 됐잖아요. 저는 전자기기 기술 발전이나 인간 비행의 기술 발전이나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비행도 계속 개선이 되다 보면 이동 수단이 꼭 자동차가 아닌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마 그때쯤에는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세상에 없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을 거고 그렇게 또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장비와 그냥 제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갖고 인생을 즐기고 있을 뿐이지만 이런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훗날의 인간 비행 역사 속에 눈꼽만큼이라도 보탬이 되는 거라면 제 인생이 지금 크게 달라지진 않아도 미래의 사람들은 어쩌면 더 편한 세상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슈트 하나 주문하면서 되게 말이 많았네요. 어쨌든 이번에 A6 주문하고 저는 또 새로운 시즌을 잘 준비해 볼 거고요. 아마 올해는 유럽보다는 미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미국도 산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게 유럽처럼 막 편하게 곤돌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뭐 하이킹 트레이닝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슈트 도착하면 언박싱 영상도 한번 찍어볼게요. 그럼 나중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See ya!